최근 중국과 손을 잡으며 제대로 한국 뒤통수를 때린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박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한국을 무시하던 프랑스가 최근 한국이 개발한 놀라운 신기술들 때문에 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술들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보여준 태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거나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는 외교적 평가를 듣는데요. 다른 국가 원수와 달리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의장대 사열은 물론이고 예포 발사 등 환영 행사에 참가하며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 베이징을 벗어나 광저우까지 직접 찾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시 주석이 마크롱에게 보여준 환대는 프랑스가 중국에게 준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방중 당시 세계 최대 조선소인 중국 선박그룹은 베이징에서 프랑스 CMA CGM 그룹과 210억 위안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량 규모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는 총 16척에 달하는 메탄올 디젤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계약이었기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중국에서도 글로벌 신형 그린에너지 추진선을 중국이 만들 수 있다는 것과 EU에서 제정하는 선진 환경법 기준에 중국은 순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중국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왔었습니다. 특히 EU의 친환경 정책과 여러 차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번 수주를 통해 중국은 언제라도 EU의 정책에 맞춰 친환경 선박 생산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주한 메탄올 추진선은 메탄올을 주 연료로 사용해 제로 이산화탄소가 가능한 선박인데요. 기존이라면 한국이 도맡아서 생산할 선박을 중국이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시 주석이 이런 선물을 안긴 마크롱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 주석은 선박 수주에 대한 보답으로 프랑스의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중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는 미국 항공사 여객기를 구입하는 대신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에어버스 여객기를 중국이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국의 입장에선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조선이 성장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던 프랑스가 한국의 의리를 지키기보다 중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조선업계는 프랑스의 갑질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었습니다. 한국조선이 전 세계 최고 수주율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퀄리티나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런 한국조선업의 성장 덕분에 이득을 누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GTT사가 그 주인공이죠. 이 GTT사는 LNG 운반선 화물창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계도 여기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LNG선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제작을 늘리게 되자 자연스럽게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GTT사가 막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GTT는 올해 1분기 기준 7,989만 유로, 하나로 1,1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2%가 상승한 수치인데요. 핵심 매출인 LNG, 에탄올 운반선 부문에서 1년 사이 23%나 오른 6,624만 유로의 로열티 수익을 냈습니다. 하나로 96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한국이 GTT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는 많은 양의 LNG를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기존 구 모양의 모스 타입의 운반창을 대체해 전 세계 LNG 화물창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경쟁 업체가 없기에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소들을 향해 갑질을 벌였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계속해서 화물창 로열티율을 올렸지만 중국과 일본 조선소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치고 올라오고 있었기에 억울하더라도 비싼 돈을 주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닐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 서비스에 끼워 팔기를 시도하며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국내 조선소들을 위협했었죠. 이로 인해 촉발된 GTT의 기술 끼워넣기 분쟁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GTT 패소로 일단락되면서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우위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 GTT는 한국 조선업계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갑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조선업계 역시 화물창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국산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 프랑스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불행히도 기술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콜드스팟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화물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산 화물창 기술인 KC1은 논란에 휩싸이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KC1의 단점을 보완한 KC2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KC2 화물창을 단 LNG선인 블루 웨이로가 올해 5월 건조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553억 원이 투자된 이 화물창 기술은 KC1의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용화가 완료된다면 GTT가 이제까지 로열티 장사를 한 것을 완전히 되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며 전 세계 조선업 관계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AI를 이용한 LNG 연료 공급 관리 시스템 하이가스 플러스가 그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은 물론이고 연료 공급 시스템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그동안 운항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자연 증발가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박과 큰 차별점을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밖에도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제작하는 데 로봇을 사용하는 놀라운 건조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인력을 동원한 화물창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로봇을 활용한 덕분에 코스트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생산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가로 유럽은 물론 미국을 공략하는 중국 조선소에 맞서 한국 조선업계도 큰 무기를 지니게 된 셈이죠. 선진적인 첨단 기술력과 고품질의 선박 제조 기술 덕분에 한국 조선업계는 몇 년간 제작 일정이 밀려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열티로 한국에게 갑질을 일삼았던 프랑스는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잇따라 보여준 기술 혁신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GTT의 경우 자신의 기술만 맹신하고 있다가 한국 기업의 KC2 개발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일각에서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의 손을 잡은 것이 최악의 한 수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낮은 품질과 납기일 미준수라는 중국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 비중을 살펴보면 한중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박에 있어선 한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째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낮은 품질 때문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언제나 컴플레인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CESI 글래드스토노입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고 건조되고 고작 2년 만인 2018년 6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들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운용하는 LNG선이 일반적이기에 2년 만에 폐선을 한다는 것은 퀄리티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리를 해도 운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뜻이기에 선박을 만든 제조사의 실력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에게 엄청난 금액을 약속하며 배를 의뢰했던 CMA CGM 역시 일찍이 중국의 뜨거운 맛을 본 기업입니다. 중국 선박공업에게 발주했던 9척의 23,000톤급 LNG 컨테이너선이 무려 2차례나 인도가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 품질을 떠나서 정해진 기한에 납기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제대로 기한을 맞출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막상 배를 받고 보니 품질도 처참한 것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품질 강국 건설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조선업계의 만연한 품질 저하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자는 지시를 내릴 정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여러 해외 국가들은 제대로 된 배를 구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앞다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품질과 납기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 정책에 맞춰 에코 개발에도 투자하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의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프랑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 선박에 의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과연 마크롱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국 조선업계가 발전을 멈추지 않고 후대에도 한국 조선업이 자랑스러운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